검찰로서는 당연히 하나하나씩 영장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청구했다라면은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보긴 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주 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중앙지검장님. 예.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2번 했는데 결국은 구속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앙지검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영장,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영장 심사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고, 지금 2번째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그 하나로 수사의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진상 또 그 누굽니까 또 김용 뭐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 다 구속됐어요. 또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그 위증 교사 부분은 소명이 되었고 백현동 부분은 정확히 검찰에서 설시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지위, 관련된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구속사유,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또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금 대북 송금까지 같이 묶어서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이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로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영장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영장 발부받는데. 왜냐하면 지금 영장 기각한 판사의 어떤 뭐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영장 판사에 따라서 달리 사안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하나하나씩 영장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도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을 같이 영장 청구했잖아요. 이것 역시도 따로따로 떼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은 검찰로서는 영장 발부받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청구했다라면은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야당 대표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한 번에 영장 청구하고 심판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그때도 묶어서 영장 청구했고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잠깐만. 자, 그거는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설명하면 3분 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대선 그 여론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그 부분 답변하세요. 자, 일단 김만배 신학님 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이거는 제일 먼저 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디지털 포렌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예. 자, 최근 이 뉴스타파 허위 보도와 더불어서 리포액트에서 이
대선공작 허위 보도를 한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민주당의 보좌관, 그다음 정책 연구위원 여러 사람들이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는 아예 인터뷰한 사람 자체를 바꿔치기 한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시에 민주당 김병우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녹음을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근데 이철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김병우 의원은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TF의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캠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로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21일과 28일 연이어 나온 것이 JTBC 보도입니다. JTBC 보도가 2번 됐어요. 저축은행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당종 다금책, 뭐 커피가 타준 커피, 검사가 타준 커피, 뭐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기 등장하는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미 JTBC 기자한테 나는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이 보도들이 우연히 하나씩 떨어져서 이때 나왔을까라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리프액트 사건에서는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직접 관련돼 있고 캠프에 있던 의원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 간에 연관성이 서로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왜 있었을까?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보도들이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2022년 2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텔레비전 보도들이 여론조사에서 NBS에서는 9%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그 점 격차가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다 보도가 됐어요. 갤럽에서는 7%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허위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각각 허위 보도 사건들의 연관성에 대해 아까 못한 말씀과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현동 사건은 성남 시장이 정치적 측근과 결탁하여 민간 업자에게 1,300억 상당의 이익을 주고 자기 측근에게는 7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안입니다. 그로 인해 공공 분야는 최소한 2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보긴 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예,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